자, 파이1과 파이2는 non-overlapping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파이1이고, 이게 파이2예요. non-overlapping, two-phase non-overlapping clock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처음에 보면, 예, 그림을 보면 샘플링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1 때가 샘플링 모드예요. 샘플링 모드면 이렇게 연결돼요. V1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C1이고, 여기에 이제 Q1, C1, V1이라는 걸 차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있어서 요 캐패시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V 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상태일 때 V 아웃이 돼요. 요게 샘플링 모드입니다. 즉 C1이 입력을 샘플링 값을 해요. 입력 샘플링 값을 합니다. 자, 이제 얘를 이제 파이2일 때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죠. 요게 파이2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 전 스테이트가 값이 있어요. 전 스테이트에 값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버팅으로 이제 돼야죠. 얼마 돼지냐면 여기 C1이죠. 이 C1이 버추얼 그라운드 때문에 여기서 차지가 이렇게 갑니다. 그 차지가 다시 이렇게 가서 이 놈으로 차지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 차지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이게 C2라고 가정해요. 이게 C2예요. C2, C1이면 C2, C1이 그리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돼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쪽 인풋 샘플한 값이 예를 들어서 V인이 그때 샘플했을 때 값이 V IN0라고 그러면 이 IN0만큼 이렇게 전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만큼 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매 사이클마다 이런 절대값이 C2분의 C1 인풋 샘플 값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 사이클도 동일하게 인풋 샘플된 값에다가 다시 이만큼 더합니다. 즉 계속 더하는 거죠. 요게 매 사이클마다 일어나서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적분기입니다. 그래서 적분기라는 게 뭐예요? 적분기라는 게 면적 구하는 거죠. 합산하는 거죠. 이게 다 적분인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기는 아이디얼 경우는 S분의 1이 아이디얼 적분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대략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하는데 말이에요. 이밸리에이션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요 파이1이죠. 파이1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게 VNT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여기 파이2가 끝나는 거는 VN2 마이너스 하프 사이클이 될 거고 그 하프 주기가 될 거고 여기는요. 여기는 한 주기니까 여기는 VM-1 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저기 앞에 거 똑같이 표현하면 NT의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상태에서 아웃풋을 이밸리에이션 하려고 그래요. 파이1의 그 끝나는 시점에 아웃풋을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요? 여기 샘플된 여기서 파이1 여기서 샘플된 데이터 가지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샘플된 거 가지고 샘플된 거하고 요 샘플되는 순간에 아웃풋에 있는 이 값하고 이 파이원에 끝나는 샘플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달함수예요. 그죠? 자, 처음에 한번 여기서 계산을 하면 처음에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파이원이 딱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파이원이 연결되면 이 V1을 캐패시터가 샘플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끄는 순간의 값을 여기서 딱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그게 샘플링 모드예요. 그때 요 파이트는 끊겼기 때문에 이때 그 순간의 데이터를 여기에 C2에 그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캐패시터 2를 이제 온시키면 여기 하이 온시키면 이 캐패시터 온에서 여기 차지된 놈이 버추얼 그라운드를 통해서 요 C2로 가서 차지됩니다. 그때 차지된 거하고 요 전에 있는 거하고 도하면 돼요. 도하면 여기서 이밸리에이션 한대요. 그리고 이제 파이2가 꺼지면 그리고 파이1이 온되면 그때 여기서 이밸리에이션 합니다. 그때
어떤 거네요. 요 데이터 값은 그대로 이놈이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값하고 이 데이터 값은 같아요. 이 데이터, 즉 파이2가 그 오프되는 순간과 파이1이 오프되는 순간이 값이 같습니다. 왜? 이놈이 그대로 이 파이1 때 이밸류에이션 된 놈이 여기서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림으로, 그러면 똑같은 건데 그림으로 그리면 파이1 때, 이 파이1 때 입력을 샘플링을 합니다. 이게 입력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를 샘플링해요. 그때에 요 아웃풋도 파이1 끝나는 시점에 요게 축적이 돼 있겠죠.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출력에. 그죠? 그러면 이 두 데이터 가지고 두 데이터 파이2 끝나면 파이2가 딱 연결되면요. 파이2가 연결되면 전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죠? 이 아웃풋 데이터에다가 요 인풋 샘플링한 요 데이터를 이제 이 파이2가 온다면 여기다 쌓죠. 더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2가 끝나면, 다 파이2가 끝나면 이 바로 전에 있는 데이터와 이 파이1 때에 그 샘플링 했던 거를 이제 여기다가 쌓는 거죠. 그 파이2 때는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그놈이 킵하고 있지요. 왜? 얘를 오픈하면 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1이 끝나는 시점에 이밸류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그 그림이네요. 예, 그림 지금 설명했던 그림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밸류에이션 한 여기가 예, NT라고, 즉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면 N이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N-2분의 1이고 여기는 N-1이에요. 그래서 한 주기예요. 그죠? 이게 N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N-1입니다. 여기는 N-2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처음에 파이1이 오프되는 순간 여기죠? 요때는 파이1이 온데 요때는 인풋 샘플링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샘플링하고 그때도 여기 출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빨간 거. 이 파이2가 온다면 여기 요때 샘플링한 그 순간 파이1이 끝나는 순간에 샘플링해서 여기다 값을 놓는 놈이 버추얼 그라운드 통해서 요 C2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여기를 딱 끄면 요 두 개가 합친 놈이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요. 처음에 요 놈에다가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얘는 C2 그다음에 아웃풋이 여기라고 그러면 CO MT-T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놈을 써? 이 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여기서 샘플했던 요 C1N-NT-T 이 샘플링한 걸 파이2가 연결하면 이놈이 그대로 이밸리에이션 해서 가지요. 요 파이2 이 기간이 충분히 여기 차지가 다이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돼야 돼요. 그만큼 이제 저항이 적든가 이게 파이2 만드는 이 스위치의 저항이 적어서 RC 타임이 적어서 충분히 여기로 다 차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놈하고 도와지죠? 예, 도와집니다. 이게 인버터니까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있는데 맞았네요. 이도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인버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이밸리에이션인데요? 여기 파이2가 오프되는 순간에 이밸리에이션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이2가 순간에 이밸리에이션 되는 이놈이 이제 파이트가 이놈이 끊겼어요. 이게 끊겼어요.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파이1이 다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연결될 때까지, 끊긴 때까지.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C2 오메가의 이건데 이거는 N하고 똑같아. 얘하고 이 데이터하고 그죠? 저기서 보면 이 데이터하고 CO NT 값하고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자, 얘가 디스크리트 타임이잖아요. 얘를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G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지요. 그죠? S로 표현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지만 이 디스크리트 타임은 G 트랜스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걔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요. 예를 들면 요게 T를 떼어내다가 다 T를 노멀라이즈 시켜 N으로 시키고 아웃풋도 이렇게 N으로 시키고 T를 다 떼내는 겁니다. 떼내면 이렇게 되겠죠. 전달함수 구하려면 G 트랜스폼 하면 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V 아웃 G가 되고요. 아웃은 G 그냥 쓰겠습니다. 이건 한 딜레이 타임이죠. 그러니까 V 아웃 G에다가 딜레이 타임이니까 one 사이클 딜레이 한 거예요. G-1입니다. 여기는
C1 of C2고 얘는 V 인의 G를 one cycle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달함수 구하면 요게 개인 이득이고 이득은 어떻게 캐피탈을 상대 B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one time full 딜레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 전에 데이터 가지고 계산해서 원타임 후에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fully 원타임 period 딜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은 캐피탈 레이쇼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상대 B니까 레이아웃을 잘 하고 요거를 절대값이 아닌 이 유닛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레이쇼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걔를 커먼 센트로이드든 이런 걸로 해서 매칭이 잘 되도록 지킨다고 그러면 이 레이쇼 이 두 개의 매칭은 아무리 못해도 1%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자, 얘를 이제 그 프리퀀시 특성을 보려고 그러면 G에다가 e to the minus st를 하면 돼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을 하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G는 e to the st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하면 s는 j 오메가라는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얘를 좀 정리해보면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G를 이렇게 빼면 G분의 1이죠. G분의 1이고 여기가 이 캔슬 아웃 되고 그래 1이죠. 걔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G2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G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니까 걔를 좀 뒤집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G는 e to the st 인데 s를 그 제음하게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오일로 공식에 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우리가 사인든 코사인든 사인은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j 알파 디바이드 바이 2j 하면 사인 알파가 나와요. 자, 그걸 가지고 오일로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돼 파이널 정리하면 말이에요. 파이널 정리하면 이게 싱크 펑션이에요. 그죠? 싱크 펑션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게 아이디얼 인터레이트. 왜 아이디얼 인터레이트예요? 요게 뭡니까? j 오메가가 s죠? 예, j 오메가 s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디얼 인터레이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표현하면 이렇게 있고 t분의 1이 있고 s분의 1이에요. 즉 폴이 DC에 있는 오리진에 있는 폴은 이게 아이디얼 인터레이터입니다. 아이디얼 인터레이터예요. 아이디얼 인터레이터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요거죠. 요거를 라플라스 표현하면 s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그니튜드 에러입니다. 싱크 펑션이에요. 싱크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페이즈 에러예요. 페이즈 에러. 페이즈 에러입니다. 아이디얼에서 페이즈 에러인데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 오메가 t 디바이드 바이 2가 1보다 훨씬 적으면 요게 톡 튀어나오고 나와요. 그러면 캔슬 아웃 되죠? 예, 캔슬 아웃 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x는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1의 스퀘어에 x 2의 팩토리얼에 x 스퀘어 이런 식으로 돼요. 요 x 오메가 t 오브 2파이가 훨씬 적으면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리고 얘는 대략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이것도 훨씬 적으면 요게 1로 탁 튀어나와요. 그죠? 1입니다. 1이죠. 그래서 x가 much less than 1이면 얘는 1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런 조건이면 low frequency면 프리퀀시 즉 인풋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샘플링 프리퀀시 디바이드 바이 파이 이게 3.14 이거보다 much less than 하면 우리는 이 전달함수 프리퀀시 도메인은 요 개인 이득에다가 아이디얼 인터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의 이제 컨티뉴스 타임하고 비교해서 개인을 보면 컨티뉴스 타임 개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이 클락도 일정하죠. 캐패시티의 상대 B도 굉장히 정확하니까 프리퀀시가 샘플링 프리퀀시보다 훨씬 적어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 시그널 이상 처리하면 이런 에러가 튀어나온다고요. 에러 튀어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오게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즉 시그널 처리할 수 있는 프리퀀시는 클락보다 훨씬 적지만 뜻이 온오프하는 클락보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아이디얼 인터레이트처럼 컨티뉴스 타임처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개인은 상당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페라스틱 캐패시턴 여기도 페라스틱 캐패시턴 있죠? 여기도 페라스틱 캐패시턴스예요. 있어요. 캐패시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MON 캡을 만들든 MIN 캡을 만들든 하나의 캡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두 개 이렇게 여기 하나 도선이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이렇게 도선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캡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MIM이 됐던 M 메탈 옥사이드 메탈이 됐던 I는 인슐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죠. 인슐레이터 옥사이드 인슐레이터죠. 자, 이렇게 구성되면 요거를 우리가 C로 쓰는 거예요. C1으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캐패시터가 있어요. 어디게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뭐 CP1이라고 하면 여기부터까지 또 페라스틱 캐패시터 CP2가 있죠. 그럼 어떤 객화의 CP2가 CP1보다 훨씬 크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 경우에는 저 같으면 여기를 그라운드로 놓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쭉 P단자로 놓으면 이 CP1이 비교적 작은 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페라스틱 캐패시턴이 있고요. 여기도 페라스틱 캐패시턴. 또 이 페라스틱 캐패시턴은 뭐예요? 요 파이1을 이루는 스위치 S1의 요 드레인 정션 캐패시턴스. 요 S2를 그 스위치 S2를 이용하는 요 소스 정션 캐패시턴스 이게 있죠? 이게 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합쳐서 P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여기에 비교적 여기 캐패시턴스 정션 드레인 정션 캐패시턴스죠? 얘는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버추얼 그라운드 리얼 그라운드가 아니죠? 버추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옵셋으로 컨트롤 기여를 합니다. 그 옵셋은 디퍼런셜 하면 커먼이기 때문에 캔슬 아웃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그 출력에 약간을 영향을 줘요. 근데 아웃풋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영향을 덜 줍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얘가 이 더미넌트, 얘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토탈 캐패시턴스, 이큐브런 캐패시턴스가 C1 플러스 CP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다 보면 여기에 C1이 아니고 CPA, 즉 페라스틱의 디펜던트한 값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이 S1의 스위치가 이 디시전 합과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차지가 변하고 차지가 변하고 또 여기에 캐패시턴스도 변하고 그래서 S1에 따라서 차지 인젝션이 달라집니다. S1의 차지 인젝션이 이 입력의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차지량이 달라지고 그 차지량 입력의 이제 너니어 함수니까 여기가 출력 신호가 그 너니어 함수가 돼요. 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런 타입은 동작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걔를 플라스틱 인센티브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앞에 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캐패시터가 C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4개를 사용해서 파이1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와 파이2일 때 이렇게 구조하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지금 스위치 봤죠? 스위치가 파이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샘플링 하고요. 그 샘플링 한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요. 자, 이 구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자, 이 구조하고 보죠.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얘는 파이1 할 때는 이 파이1과 두 개 S1, S4가 온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하고, 파이2 때는 리셋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해 보면 딜레이가 이제 없는 인버팅 인터레이트가 되고 딜레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페라스틱 인센티브의 전달 함수는 그 클락이 이렇게 구성된 샘플링하는 파이완이 이렇게 해서 샘플링하는 구조고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한 버추얼 그라운드 때문에 이 차지된 놈이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런 구조인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